31번 니켈 크롬광에서 나타나는 이 뜨임 추성입니다. 뜨임 추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원소.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 뜨임 추성입니다. 뜨임 추성. 뜨임 추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원소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이 되겠죠. 뜨임 추성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얘는 나쁜 겁니다. 나쁜 거. 우리가 이제 취성하면 잘 깨지는 거. 깨지는 것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이제 매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짐. 근데 이 뜨임 추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은 이제 몰리브덴입니다. 안 좋은 거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은 몰리브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당금질 뜨임 후 재료에 나타나는 취성을 우리가 뜨임 취성이라고 하며 이런 뜨임 취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몰리브덴을 첨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인이 있어요. 인은 이제 상온 취성의 원인이죠. 인은 상온 취성의 원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숫돌 받기에서 눈매음, 여러분들 눈매음이나 무딤, 이런 용어들 꼭 아셔야 돼요. 무딤이 일어나면 절삭 상태가 나빠진다. 이와 같은 숫돌 입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숫돌 입자를 생성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이 새로운 숫돌 입자입니다. 새로운 숫돌 입자. 여러분 이제 연삭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연삭을 하다 보면 연삭 숫돌. 우리가 숫돌이 있어요. 이 숫돌이 숫돌이 이제 절삭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매음이나 이제 무딤, 입자 탈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입자를 다시 생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드레싱.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드레싱으로 이런 입자가 탈락하거나 연삭 상태가 안 좋아진 연삭 숫돌을 이렇게 절삭 상태가 좋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설을 한번 보시면 연삭 숫돌은 이런 눈매음, 눈무딤, 이런 눈매음하고 눈무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매음이나 눈무딤이 발생하면 절삭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눈매음이나 눈무딤이 발생한 숫돌 입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 같이, 즉 예리한 절삭날을 숫돌 표면에 새롭게 생성하여 절삭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드레싱. 근데 이 드레싱은 드레싱 공구를 사용을 해요. 드레싱 공구.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숫돌인데, 여기 얘가 이제 숫돌이죠. 숫돌인데 숫돌이 방금처럼 이제 눈매음이나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무딤 발생해서 이런 절삭 상태가 나빠졌을 때 뾰족한 이제 드레서인데 얘가 드레서. 이걸로 입자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지금 드레스가 있고 이쪽도 드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드레싱을 할 때 모양도 같이 바꿔주는 우리가 이제 트루잉도 같이 하게 됩니다. 모양을 바꿔주는 트루잉. 그래서 절삭 상태, 연삭에서 절삭성이 나빠진 연삭 숫돌을 절삭성이 좋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이제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드레싱.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연삭 숫돌의 수정 요인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눈매음이 있어요. 눈매음. 영어로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로딩. 로딩이 있는데, 로딩은 숫돌 표면의 기공에 칩이 용착되어 메워지는 현상인데요. 먼저 이제 요것도 조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삭 숫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공이 있고, 이제 결합제가 있습니다. 결합제.
자, 숫돌 입자, 기공, 결합재.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얘가 지금 이 친구가 입자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합제라고 합니다. 결합제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본드죠, 본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을 우리가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빈 공간에 연삭 칩이 메워지는 것을 우리가 눈매움이라고 합니다. 눈매움. 자, 그래서 연삭 숫돌 표면의 기공에 우리가 칩이 용착되어 메워지는 현상을 눈매움인데 절삭 상태가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무딤은 뭐냐면, 자, 눈무딤 영어로는 글레이징입니다. 글레이징이 되겠죠. 자, 연삭 입자가 이제 자생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생작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무뎌지는 현상으로, 자, 여기 무뎌지는 현상으로 연삭 숫돌의 결합도가 지나치게 단단하면 입자의 날이 낡아서 절삭정이 커져도 입자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연삭 숫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삭 입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연삭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A라는 연삭 입자가 닳아지면 이제 얘가 입자가 탈락이 되고 다음 입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스스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생작용. 자, 자생작용인데 이런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이 숫돌이 탈락을 해야 되는, 탈락하지 않고 계속 가공이 되면서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딤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딤도 드레싱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자 탈락이 있어요. 입자 탈락. 자, 입자 탈락. 자, 입자 탈락은 이게 결합도가 너무 약해. 지금 잡고 있는 우리가 이제 결합제를 본드라고 하는데 입자하고 입자를 잡고 있습니다. 본드가, 결합제가. 근데 이게 너무 낮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마멸이 됐을 때 숫돌 입자가 이렇게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탈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입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숫돌 입자가 파쇄가 충분하게 일어나기 전 결합제가 파쇄되어서 숫돌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이것도 우리가 입자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삭에서 중요한 건 방금처럼 눈매움, 눈무딤이 뭔지, 또 이것들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드레싱. 자, 그 다음에 드레싱 하면서 모양까지 잡는 걸 우리가 투루잉이라고 그래요. 드레싱 플러스 모양까지 만드는 거 투루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드릴링 머신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것. 드릴링 머신입니다. 지금 드릴링 머신. 자, 드릴링 머신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것. 일단 정답은, 자, 여기 보시면 연삭이 되겠습니다. 연삭. 자, 연삭은 드릴링 머신에서 작업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드릴 가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자, 먼저 카운터 싱킹. 자, 카운터 싱킹이 있고, 그 다음 카운터 싱킹, 카운터 보링, 리밍, 태핑, 스포 페이싱, 그다음 보링.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다 드릴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드릴을 먼저 하고 드릴로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작업들이 방금 이런 작업들입니다. 자, 먼저 뭐부터 보냐면 여러분들 일단 태핑부터 보겠습니다. 태핑. 태핑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암나사 가공입니다. 암나사. 자, 암나사 가공. 태핑은 암나사 가는 겁니다. 암나사.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제 수나사가 있죠. 수나사는 우리가 이제 뭘로 하냐면 다이스로 합니다. 다이스. 1번 다이스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공작물 내부에 우리가 구멍을 뚫고 암나사를 내는 걸 우리가 태핑이라고 합니다. 태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링이 있는데, 보링은 뭐냐면 뚫어놓은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멍을 넓히는 거. 자, 구멍을 넓히는 게 바로 보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밍 있어요. 리밍. 자, 리밍은 뭐냐면 구멍을 다듬는 거.
정밀도 있게 구멍을 다듬는 것을 리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싱킹이 있는데 뒤에서 그림 보면 설명하겠지만 얘는 접시머리, 자 접시 모양일 때 그게 덮이게끔 합니다. 그다음 카운터 보링은 자 볼트의 머리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볼트의 머리 부분, 자 볼트하고 너트의 머리 부분, 볼트하고 너트의 머리 부분이 가공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 페이싱은 뭐냐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게 골라야 하는 경우 볼트 너트가 닿는 구멍 주위에 평탄이라는 뜻입니다. 평탄.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지금 드릴링이겠죠. 얘는 드릴링, 구멍을 뚫는 드릴링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드릴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밍은 즉 뚫어놓은 구멍을 다듬는 거, 다듬질 하는 겁니다. 리밍. 그 다음에 이제 태핑은 앞나사를 내는 거죠. 앞나사. 자, 그 다음에 보링은 뚫어진 구멍을 넓히는 거. 자, 넓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 싱킹. 자, 카운터 싱킹은 여기에 이제 접시머리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접시머리 나사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시머리 나사가 들어가게끔. 예, 그래서 카운터 싱킹은 핵심 키움은 접시 나사예요. 접시 나사 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보링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볼트나 너트의 머리 부분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머리 부분이 있죠. 볼트하고 너트의 머리 부분. 자, 머리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자, 스포 페이싱은 여기 닿는 면만 이렇게 평탄화하는 겁니다. 평탄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처럼 내용으로 물어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로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33번의 정답은 그래서 드릴로 할 수 없는 작업은 연삭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자,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 시 주의사항 중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자, 버니어 캘리퍼스는 대표적인 길이 측정기예요. 길이 측정기. 자, 1번 측정 시 측정면을 검사하고 본척과 부척이 0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자,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 버니어가 매끄럽게. 맞습니다. 자, 측정 시 공작물을 가능한 힘 있게 밀어붙여 측정한다. 자, 얘가 정답인데요. 자, 4번을 보면 눈금을 읽을 때 이 시차를 없애기 위해 눈금으로부터 직각의 위치에서 읽는다. 얘도 맞았습니다. 자, 근데 3번에 보면 측정 시 공작물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보통 가능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가능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의심해 주시고, 가능한 힘있게 밀어붙여 측정한다는 틀린 거예요. 주의사항 틀린 것.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 시 주의사항. 자,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의 구조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외측 측정면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내측 측정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정나사가 있고,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들자, 여기가 이제 어미자, 손가락 걸기, 깊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의 주의사항 보시면, 자, 측정력을 일정하게 하는 정합장치가 없으므로 무리한 측정을 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무리한 측정을 주지 않는다. 자, 눈금을 읽을 때는 시차. 자,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눈금면의 직각 방향으로 읽는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봐야 되는데, 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보거나 또는 뭐 이쪽에서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직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읽는다라는 게 있고, 자 사용 후에는 각 부분을 깨끗이 닦아 녹슬 정리, 뭐 기본이고요. 자 조 측정면에 돌기가 생겼을 때는 고운 기름 숫돌로 수정한 다음 정도 검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측정기는 습기, 먼지가 없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서 보관한다가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자 34번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 시 주의사항 중 잘못된 것은, 자, 측정 시 공작물을 가능한 힘 있게 밀어붙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 자,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과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한 공구 재료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산화 알루미늄 분말 주성분으로, 자,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은 뭐냐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자, 세라믹인데, 자, 여기 보면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과, 자,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이게 이제 여러분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소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결. 우리가 초경합금에서도 소결이라는 게 나오는데, 초경합금. 자, 소결은, 자, 뭐냐면 가루를 압축한 덩어리를 녹는 점 이하로 가열하여 밀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결입니다. 자,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분말에 규소 및 마그네슘 등의 산화물이나 다른 산화물을 첨가물을 넣고 소결한 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자, 세라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구 재료. 그래서 세라믹은 보시면 고속절삭, 그 다음에 고온에서 경도가 높고 내마멸성이 좋다. 하지만 이 세라믹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취성이 있어. 자, 인성이 작고 취성이 있어 충격 및 진동에는 약하다. 이게 여러분들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세라믹의 뭐 특징 중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뭐 세라믹은 첫 번째 뭐 산화 알루미늄 분말에 규소 및 마그네슘 등의 산화물이나 다른 산화물의 첨가물을 넣고 소결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두 번째 뭐 충격 및 진동에 강하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온절삭, 그 다음에 고속절삭. 고속으로 하니까 고온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뭐 경도가 높고, 그러니까 내마멸성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라믹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용어로 이제 서밋이 있는데요. 서밋은 뭐냐면 이제 절삭 공구 재료인데 TIC를 주체로 해서 뭐 틴, 금 등의 탄화물을 초미립하여서 얘도 소결시킨 합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선반에서 나사 가공 시 주축 1회전당 공구 이동량 기준이, 자, 여기서 지금 선반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선반은 뭐 별로 중요치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 가공 시 주축 1회전당 공구 이동량. 자, 나사 가공 시 주축 1회전당 공구 이동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나사가 있는데 이렇게 축방향이죠. 이게 축방향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 축방향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피치라고 하는데,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해요. 리드. 자, 리드. 자, 이 리드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자,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됩니다. 우리가 줄수 곱하기 피치. 자, 이게 리드예요. 자, 그래서 리드를 정리하면, 자, 여기 리드가 있어요. 나사가 1회전할 때 이게 중요해요. 축방향의 이동 거리가 우리가 리드가 될 거예요. 리드 공식은 피치 곱하기 나사의 줄수인데, 예를 들어 거꾸로 자, 이렇게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두 줄 나사면 이 리드는 더 길게 가겠죠. 축방향 이동 거리가 더 커지겠죠. 이동 거리가. 그래서 한 줄보다는 두 줄, 세 줄, 네 줄 나사가 이동 거리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를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리드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다. 자, 피치는 뭐냐면, 자, 인접된 나사선의 꼭대기와 나사선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리드가 되겠습니다. 리드. 자, 리드 꼭 기억해 주세요. 공식. 자,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된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 자, 삼침법,
나사 마이크로미터. 자, 광학적인 방법인데 광학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현미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미경.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여기 나사 마이크로미터 나왔죠. 삼진법 나왔고 그다음에 공구 현미경 나왔고 자, 사인바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사인바는 유효지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하자. 각도. 자, 사인바를 구하는 공식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은 자, 삼침법이 있겠고 나사 마이크로미터고 자, 광학적인 방법으로 공구 현미경, 뭐 투영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보면 사인바가 있는데요. 자, 사인바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 직각삼각형 삼각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각도. 자, 사인바는 우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공식 있죠. 여기 보면 사인은 L의 H-H. 그래서 정반하고 우리가 이제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측정. 사인바는 나사의 유효 지름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사의 유효 지름 측정 방법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다음 바깥지름 원통 연삭 작업 방식은 자, 바깥지름을 원통 연삭하는 작업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플랜치 컷형이죠. 플랜치 컷형. 자, 플랜치 컷형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단이 있어요. 단이. 자, 이렇게 플런치 컷형인데요. 자, 얘도 보면 이 단이 있으니까 숫돌이 지금 이렇게도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숫돌이 이제 회전하고 있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바깥지름의 원통의 연삭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테이블을 왕복하는 거. 자, 테이블을 자, 지금 보면 공작물이 있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좌우로 왕복하면서 연삭하는 테이블 왕복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연삭숫돌 왕복형. 연삭숫돌 왕복형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연삭숫돌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공작물은 회전만 하고. 자, 테이블 왕복형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온 플랜치 컷형입니다. 자, 플랜치 컷형은 공작물은 그 자리에서 회전시키고 숫돌바퀴와 공작물의 축의 직각 또는 경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위진 것도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단위진 거. 그래서 단위 있는 공작물 가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원통 작업 방식은 플랜치 컷형이 되겠습니다. 플랜치 컷형. 또 중요한 단어는 단위 있는 공작물 가공이 가능합니다. 단위 있는 공작물 가공이 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을 보겠습니다. 자, 39번 공구의 수명 판정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공구의 수명 판정 기준. 여러분 이제 공구를 사용하실 때 그 공구가 수명이 있을 건데 자, 여기 지금 오타가 나왔죠. 수평이 아니라 수명입니다. 수명. 자, 수명 판정 기준에서 수명이 종료된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않는 거. 자, 1번 가공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 또는 반점이 생길 때. 2번 공구 인선의 마모가 전혀 없을 때. 자,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완성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달했을 때. 절삭상의 주분력의 변화는 작아도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공구의 수명을 어떻게 판정하냐면요. 공구 인선 마모가 일정량에 달할 때입니다. 공구 인선, 공구 앞에 있는 인선이 마모가 일정량에 달할 때, 아, 얘가 이제 파손됐구나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자, 이제 공구 수명의 판정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자, 공구 수명의 판정에는 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 키워드.
자, 키워드 단어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공구의 수명 판정에서 일단 가공면의 광택 또는 색조, 반점. 자, 그 다음에 공구 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절삭저항의 주분력의 변화가 작아도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치수의 변화량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절삭 공구 수명이 종료된 것. 자, 주분력이 절삭했을 때와 비교해 일정량이 증가할 경우.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조금 암기하셔서 이런 단어들이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기계 가공에서 절삭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절삭류를 사용합니다. 이 절삭류를 사용할 때, 자,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절삭류의 사용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반이나 밀링이나 드릴링을 할 때 절삭류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절삭류를 사용하는데 이 절삭류를 왜 쓰냐면 그에 따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틀린 것. 자, 1번 보면 절삭 공구의 절삭 온도를 저하시켜 공구의 경도를 유지시키는 거.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단한 정도예요. 단단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도가 가장 큰 게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공구의 단단한 정도. 이걸 우리가 이제 경도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절삭 속도를 높일 수 있어 공구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절삭열을 제거하여 가공물의 변형을 감소시키고 치수 정밀도를 높여준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 냉각성과 윤활성이 좋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답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계적 마모를 크게 한다가 이 크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작게 하죠. 작게.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용어로 내마모성이라고 해요. 내마모성. 마모를 작게 하는 것. 내마모성. 자, 우리가 이제 공작물에 공구를 이제 접촉시켜서 가공을 하는데 이 절삭류가 없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겠죠. 그러면 공구가 마모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절삭류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류는 기계적 마모를 작게 한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 냉각성과 윤활성이 좋고, 자, 절삭류를 사용하면 냉각성과 윤활성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기계적 마모를 작게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